한국말이 오로지 한국 사람을 위한 언어라는 것을 깨지고 싶어요. 저희 지금 가르치는 한국말이 세계로서 글로벌 랭귀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One Relationship at a Time, CBB뱅크 제공입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때 당신을 숫자가 아닌 한 사람의 고객으로 대하는 뱅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체 인수부터 기존 론 리파이낸싱까지 CBB뱅크는 SBA 론의 모든 프로세스를 당신 곁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쉽고 간단하게 무엇보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퍼스널한 프로세스로 고객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ne Relationship at a Time, CBB뱅크. 스탠포드 교수이고요. 숲속의 호수라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원장으로 9년 동안 이제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지금 19년이 됐습니다. 다프나줄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도 있으신데. 네, 저희 이름 지금 저희 캠프식으로 소개해 드리자면 다희. 네, 다희입니다. 한국 이름 주다희라고 하고요. 이 이름은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받은 이름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네, 저희 이름이 다프나라고 하는데 그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제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다프나라는 이름이 월계나무예요. 월계수 나무인데요. 제가 그래서 월계라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월계는 안 될 것 같고요. 다희라고 하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다희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너무 잘하십니다. 언제부터 배우셨고 얼마나 익히셨는지. 제가 원래 한국이라는 나라 어디 있는지 이제 뭔지 이제 모르고 살고 있다가 한 10대 초반에 그때 한참 무술 영화 이제 풍이 불었어요. 세계적으로. 저도 역시 이제 어린 나이에 무술에 대한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 저도 이제 무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도 그랬더니 부모님이 주변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텐데 주변 문화센터라는 곳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거기 무술이 바로 태권도였습니다. 제가 태권도인지 뭐 유도인지 뭐 쇼토칸 카라테인지 이제 그 차이점을 이건 모르고 있었는데 태권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태권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제 태권도 하면서 하나 둘 셋 뭐 앞차기 뒤차기 이런 이제 단어를 배우다가 그때 그 이제 시점이 됐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곳이 제 마음속에 약간 씨가 이제 뿌리게 되었었고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 여자로서 군대 이제 다니잖아요. 여자들도. 그래서 군대 체대하고 한국에 가서 저도 이제 유단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한국에 그거 이제 검은띠 수련하고 한국어도 같이 이제 배우고 싶은 이제 그런 이제 욕망이 있어서 93년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숲속의 호수는 어떤 곳인가요? 숲속의 호수라는 곳이 유일한 한국어 몰입교육, 이머전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북미 미네소타의 그 이제 조그만 숲 속에 이 마음 좀 비슷한 사람 모여서 모든 누구나 배경하고 정체성하고 상관없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7세에서 18세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저태 설립 그 연도가 99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한류 이제 시작하기 훨씬 전인데요. 그 역사가 좀 재밌는 이제 약간 좀 롱스토리인데 짧게 말하자면 미네소타 주하고 한국 정부하고 재밌는 관계를 오래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6.25 때부터 있었는데요.
거의 이제 미네소타주의 6.25로 파견된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재밌는 그 배경인데요. 여기서 이 미네소타주의 스칸디네비아 출신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또 미네소타주가 또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군들 이제 한국에 파견 이제 준비할 때는 가장 그래도 추위를 견딜 수 있고 등치가 좋은 군인을 잡고 있다가 미네소타 이제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미네소타에 미군들이 많이 파견 이제 됐었는데요. 입양 그 기관도 역시 미네소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홀티나 이런 좀 비슷한 기관들이 미네소타하고 그런 이제 관계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50년대 이야기고요. 90년 말들 이렇게 보니까 미드웨스트 여기 중부 지방이 다른 지역보다는 입양인 이제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은근히 이제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코리아 랭귀지 빌리지가 61년도부터 이제 시작된 기관인데요. 그때 중국어 마을, 일본어 마을도 시작됐지만 99년 말쯤에 그러면 우리 입양인도 많고 해서 Korean Language Village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까 하고 저희 박사 지도 교수님 Dr. Russ King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어릴 때 이런 이제 프로그램 이제 다니셔서 그분한테 연락 갔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한국어 그 Korean Linguistics 하버드 박사님이시고 그분이 어릴 때 여기 이제 다니셔서 연락 받아서 그러면 99년도에 우리 한국어 마을 설립하자 해서 99년부터 지금 올해 25년 차 이렇게 Quarter of a Century 25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호변 마을에서 한국 가요와 꽹가리,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게 만든 사람. 한국어 마을의 촌장은 놀랍게도 파란 눈의 미국인 로스 킹 교수입니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은 한 명씩 그것도 상당히 비싸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긴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과정을 시작하기에 이런 환경이 제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마을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네, 저희가 대략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주 프로그램, 2week 프로그램, 그리고 크레딧 프로그램, 학점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주 프로그램, 4주 프로그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2주 프로그램은 또 역시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스태프들이 한국어로 교육 이제 시키고 있는데요. 2주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이제 2주 동안 와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을 하면서 한국어 배우는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4주는 주로 이제 하이스쿨 13세에서 18세 아이들 이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크레딧 프로그램 하러 오는 아이들이 4주 동안 배우는 한국어를 가지고 자기네 고등학교에서 1년의 학점을 이제 받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기상 당번이 대체로 아침 7시 반부터 꽹가리 그리고 푹 치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을 돕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 깨워서 같이 아침 운동을 이제 살짝 이제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식당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도 한국 밥으로 먹게 되고요. 그리고 하루 일정은 이제 아침 먹고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래 부르기, 춤극도 보기, 그리고 한국어 수업 이제 또 이제 다니고 활동 중에서 문화 활동들이 이제 많이 있죠. 뭐 이제 케이팝 춤. 그리고 뭐 가야금, 산물놀이, 기타 등등 이런 이제 그 활동을 하고요. 저녁 되면은 이제 이브닝 프로그램을 해서 이브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이제 한국적인 이제 팀으로 하나 또 이제 좀 재밌게 그리고 교육적 있게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해체하고 또 이제 다시 캐빈에 들어가서 자고 이 일정이 매일매일 4주 동안 이어집니다. 캐빈 이름도 특이하던데. 네, 저희 그 숲속에 있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한국에 이제 마치 간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라서요. 저희 캐빈이 다 이제 다 좀 뭐 가량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름 이렇게 좀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북하고 가리지 않고 서울 캐빈 그리고 울산, 부산, 대구, 광주가 있으면 또 의주, 개성, 함흥, 제주도, 평양이라는 캐빈들 있습니다. 저희 캐빈이 제가 촌장이다 보니까 저희 캐빈이 정화대라고 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캐빈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이제 해주려고 하니까 이게 시뮬레이션, 그랜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간판도 한국어로, 포스터도 한국어로, 그리고 돈도 바꿉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한테 여권도 이제 보내줍니다. 이제 저희식의 저희만의 여권 이제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그 여권 가지고 와서 앞에 먼저 체크인할 때 돈을 환불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저에게 받으면 원화를 이제 주고요. 그 원화로 저희 매점 쇼핑 역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쇼핑, 매점 쇼핑 하는데 백화점 물건은 저희는 대체로 한국에서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뭐 인사동 같은 데에서 쇼핑해서 그런 이제 뭐 이쁜 뭐 손가방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많이 팔고요. 근데 가장 인기 많은 거는 아무래도 킵합 물건이랑 화장품. 그리고 문구류, 뭐 이제 공책 이런 건 이제 팔고요. 매점은 저희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 식품 같은 데에서 이제 홀셀로 이제 사가지고 가장 잘 나가는 거는 초코파이, 빼빼로, 그리고 허니버터칩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또 캔디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청포도 캔디, 자두 캔디 많이 삽니다. 뽑는 스텝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한국어 능숙하는 거. 그런데 한국 능숙한에 유창한 것이 네이티브 스피커뿐만 아니라 꼭 저같이 어렵게 배운 제2국어로서 이제 배운 학생들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 모집할 때, 스텝 모집할 때 저희 주변 교수들한테 좀 한국어 좀 되는 대학생 많이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한국어 되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면 두 번째 조건은 약간 애들한테 한국적인 문화적인 활동을 가르칠 수 있는 애들이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한국어만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가야금, 사물놀이, 케이팝 댄스, 서예, 스포츠, 태권도, 뭐 이렇게 그런 운동적인 부분, 노래, 기타 등등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텝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거 좀 애매한데요. 성격을 봅니다. 네, 저희는 4주 동안, 5주 동안 이제 오리엔테이션 기간까지는 지금 5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팀워크 잘 되는 성격 좋고 그리고 이제 고생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텝들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생활을 하니까요. 저렇게 이제 남들하고 잘 어울리고 양보할 줄 알고 좀 고생해도 좀 잘 참는 그런 스텝들 모집합니다. 아주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네, 저희 스텝분들이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제일 엄격하게 지키는 이제 규칙이 뭐냐면 무조건 한국말로. 네, 두 가지 제외가 있습니다. 피와 눈물. 네, 피와 눈물 보일 때는 그때 영어로 해도 되지만 모든 활동을 한국말로만, 오로지 한국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어 안 씁니다. 예, 아이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오는 아이들이 한국어 모르는 아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야 어요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번역하거나 영어로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 두 번째 교육인데요. 저희 어린이, 이제 우리 한국어 배우는 아이들이 이제 올 때는 저희 컨트로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금지 이제 물건들인데요. 첫 번째는 핸폰입니다. 핸폰을 저희는 네, 이제 잠시 이제 안녕하고 핸폰을 이제 가져가는데요.
처음에는 애들이 밥 먹는 것도 어색합니다. 핸드폰 없이 밥 먹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건데도 요즘은. 근데 갑자기 밥을 먹을 때는 핸드폰 없이 서로 눈 맞춰지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맛있어요? 아, 맛이 뭐 짜요? 뭐 달아요? 아니면 우유 주세요? 뭐 밥 더 주세요? 이런 말을 하게끔 하는 것이니까 처음에 되게 어색했다가 재밌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한 이틀, 3일 정도 아이들한테 핸드폰 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괜찮다. 핸드폰 없어도 이렇게 잘 산다. 그리고 그만큼 애들한테 이제 친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가져가는 걸 가장 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하고 아니면 친구하고 소통하고 싶으면 손으로 편지 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싶으면 이메일 보내주시는데요. 저희 이메일을 따로 주소를 받아서 그 출력해서 아이들한테 쉬는 시간에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 맨날 우편통에서 그 꺼내서 부모님한테 이제 보내는 일이 일상입니다. 배경 스토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99년도에 입양인들 많이 이제 찾아왔는데요. 한국에서 입양인들 이제 그 입양하는 일이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양인들이 많이 이제 줄인 이제 시기에 또 한류가 또 이제 뜨기 시작해서 결론적으로 애들 싹 봤을 때 한국하고 관계 없는 학생들이 이제 어린이들이 저희 이제 찾아오고요. 그거 동기부여가 역시 K-팝입니다. 말고 이제 그 그룹 예외에 교포 2세, 3세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입양인도 많이 오고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신 그런 아이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때문에 오는 아이들 있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 거의 대체로 오는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국말만 하겠습니다. 영경 언니는 밤 11시에 나가서 1시에 들어왔어요. 신나는 눈빛 와서 여기 정말 한국말만 들을 수 있다는 기회가 너무 좋아서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애들이 그 모습이 참 너무 보기가 좋고 저희도 이제 힘든 일을 다 견딜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저희한테 오는 아이들이 보통 집에 돌아가면 한국말 주변에 이제 많이 할 기회도 없고 들리지도 않은데 그래서 저희 이런 목말라 하는 모습이 저희가 일단 그거 가지고 굉장히 즐겁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와서 뭐 못하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하루하루가 그 언어 수준이 달라지는 거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 자기 이름 얘기하기가 더 어려울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자기 소개도 하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기 카운슬러 이름도 이제 발음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밥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먹는 음식에 대해서 또 표현도 하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말장난까지 그런 이제 단계까지 이제 다가오는데 그게 가장 좀 인상이 좀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것저것 이렇게 좀 하나씩 알고 가는 것이 또 많이 기쁩니다. 네. 한국말이 오로지 한국 사람을 위한 언어라는 것을 깨지고 싶어요. 저희 지금 가르치는 한국말이 세계로서 글로벌 랭귀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이렇게 많이 쓰시다 보니까 영어는 까먹지 않으세요? 제가 지도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한국말 잘하시고 그리고 요즘도 한국에서 외국인들 많이 이제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이제 그 재밌는 얘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지도 교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도 이제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첫 25년만 힘들다.
예, 25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 이제 쉬워진다. 그런 이제 말씀하세요. 저도 많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느껴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숲속에서 오는 어린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또 뭐가 있냐면, 제가 20살 때부터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이 7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14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제가 늦게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벌써 7살, 8살 때부터 한국말 배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잘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이 맞습니다. 첫 25년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쉬워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